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는 지구 공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도 지구 공전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지구의 공전을 이해하고 지구의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 공전과 공전에 의한 현상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공전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라 그랬죠? 서쪽에서 동쪽이고 속도는 하루에 1도씩. 자, 그래서 지구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 공전이니까 별의 일주가 아니라 연주운동이었죠. 자, 연주운동의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이었어요. 태양도 마찬가지로 태양의 연주운동이 나타났고 태양의 연주운동은 별의 연주운동과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별의 시차가 있었죠. 자, 이 별의 시차는 가까울수록 어떻게 됐다고? 커졌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계절별 별자리가 변화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계절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구 공전에 의해서. 앞에서 요 네 가지는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 계절 변화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복습하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구 자전 부분에서 했던 내용인데 바로 태양의 일주운동이에요. 이 태양의 일주운동은 지구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지구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어디서 뜬다고?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게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자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지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그려보게 되면 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게 되는데 남쪽을 지나게 되죠. 근데 이 지나는 위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달라지게 돼요. 자, 달라지는 위치는 우리가 뒤쪽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미리 복습하고 가야 할 내용은 남중고도입니다. 자, 이 남중고도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대기를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A랑 B 위치에서 어느 곳이 더 남중고도가 높아요?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살펴보면 되죠. 이건 90도, 이건 대략 30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남중고도는 어떤 게 더 큰 거다? A가 더 큰 거고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남중고도가 큰 것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굳이 계절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A가 여름이라면 뭐 B는 겨울이 되겠네요. 자, 지구상에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고 남중고도가 변해서 밤낮의 길이도 변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뒤쪽에서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양이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한다고 했죠. 자, 태양의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 궤도를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빨간 별의 위치에서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을 때. 자, 요때는 요 빨간 부분의 위치에서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게 되네요. 거의 90도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가장 높이 위치했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쪽에서 가장 높게 위치할 때의 고도가 남중고도인데 이 남중고도는 저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때 거의 90도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죠. 지금 햇빛의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여름이 되는 거고요. 자, 반대편에 있는 파란별로 가볼게요. 파란별에 위치했을 때는 자, 자전축이 뒤쪽으로 갔죠. 그러면 이 태양빛이랑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가 어때요? 비스듬해져죠. 졌죠. 이러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태양 에너지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겨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이랑
가을은 자, 여기가 봄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여기가 가을에 해당하는 건데 이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중간 상태 정도 되고요. 여름보다는 햇볕의 양이 작고 겨울보다는 햇볕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지표면에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낮이 가장 긴 하지. 이때가 여름이죠. 여름. 그리고 춘분이랑 추분은 봄이랑 가을. 여기가 겨울에 해당할 거예요. 자, 여름에는 태양이 가장 높게 떠 있고 이동하는 거리도 길죠. 그러니까 태양이 오래 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의 높이도 낮아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짧아서 낮이 짧아지게 됩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자, 어디가 겨울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겨울일까요? 여기가 겨울이겠죠. 그래서 동지 여기가 봄이랑 2번이 가을, 3번이 여름. 하지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북반구 여름에는 자전축이 자,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반대쪽으로 여기 파란색처럼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띈다는 것.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구의 공전과 계절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죠. 이 그림보다 이제 밑에 있는 화면의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은 밑에 있는 그림의 설명을 들으면서 각 위치에다가 춘분, 추분, 뭐 동지, 하지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농사랑 관련 지어서 자연의 흐름을 나타내는 24절기라는 게 있어요. 자, 24절기는 이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자,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앙부일구에 대해서 또 배울 텐데 이 앙부일구에도 24절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8월 23일 목요일이 바로 처서예요. 자,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뜻인데 자, 바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시기를 뜻해요. 자, 며칠 전 처서라는 이야기에 그래도 아직은 덥겠지 했는데 그래도 밤이 되니까 조금 더 선선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계절 변화를 미리 태양과 연결지어서 알고 있던 선조들의 지혜 좀 대단하지? 그치?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시차는 무엇의 증거가 될까요? 바로 지구 공전의 증거입니다. 자, 아래쪽에 쌤이 지금 표시를 해놨죠.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과 공전에 의한 현상. 자,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3학년 잘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 열심히 고민하고 탐구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이 보여서 쌤이 참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